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말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일단 내일장 우리 주주님들께서 걱정이 조금 많으실 수밖에 없는 장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이제 당장 서명을 하면서 정말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기대감이 극에 치달아 있는 상황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작 1.5% 상승, 나스닥 같은 경우 강보 앞선,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이상한 거죠. 그동안 이렇게 우리를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다녔던 이 무거운 추가 이제 없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승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진짜 지금 현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왜 미장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상승이 안 나왔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급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영상이 결국에 다음 주 한 주에 우리 주주님들 이 걱정거리를 좀 한 번에 털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주주님들 놓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 매도에 대한 타이밍,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삼전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렇죠.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기사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나온 기사입니다. 이란과 합의 14일 서명 예정이고 미국 매체에서 전자 서명할 것이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전자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진짜 또 트럼프 대통령 말이 바뀔지 아니면 이란 측에서 말이 바뀔지는 명확하게 모르는 거지만, 지금 이란 측의 주장 그래요. 이 이란의 공식 입장은 외무부 대변인이 이 바가이가 말한 내용으로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14일 당장 서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 측의 입장 변화나 조율 과정에서 신중함을 이유로 들면서 정확한 서명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향후 며칠 내에 빠르게 서명이 되긴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결국에 14일에 서명을 하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지금 당장은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늘 늦은 저녁부터 그리고 내일 새벽 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서명이 되면 너무 나이스. 우리 국장 먼저 날아가고 장난 아닐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서명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아쉬운 움직임 나와줄 수 있어요. 왜? 단순히 서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게 아니에요. 지금 리밸런싱 기간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월요일, 화요일 조금 더 아쉬운 움직임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매도할 이유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매도할 이유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짜증내시고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뭘 잡아갈 수 있어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분명히 상승이 원하는 상승이 안 나온다고 해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만족스러운 움직임이 안 나와도.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우리 주주님들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18일 새벽에 뭐 있습니까? 이 FOMC 준비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뭐 전쟁이 끝나갈 것이다, 전쟁이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한마디에 뭐 증시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이 FOMC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죠. 이제 정규장 기준으로 3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3거래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게 중요한 게,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하거나 인하할 때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을 제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외부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뭐 원유가 너무 급등을 한다던가 뭐 원유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러한 부분들을 이 연준은 체크를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날, 자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서명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이 됐냐면 원유 가격이 좀 잡힌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원유 쇼 포지션이 2개월 만에 3배가 급등했어요. 금요일 새벽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전에는 원유 가격이 조금 빠지고 그냥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반복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숏에 대한 베팅이 3배가 늘어나면서 쭉 밀렸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밀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간, 특정 구간 이후로 명확한 흐름이 만들어지면 더 강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이 흐름을 잡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원유 가격을.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리밸런싱과 그리고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FOMC 그리고 이제 종전이 되냐 안 되냐 MOU 소명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인 리스크일 뿐 1거래일 2거래일 정도 삼성전자 괴롭게 할 수 있겠지만 그뿐이죠.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길게 끌고 갔던 적이 없어요. 최근 동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 2거래일 정도의 리스크로 보는 거고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 1번.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뭐예요? FOMC.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너무 큰 리스크지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잡아내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케빈 허씨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첫 FOMC기도 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너무 큰 리스크는 터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게 애매하거든. 왜냐면 이제 진짜 전쟁이 끝날 것 같고 에너지 가격이 조금씩 잡히고 있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드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심지어 그 사람이 연준 의장이 누구예요? 케빈 허시죠. 트럼프가 원했던 사람이 연준 의장 자리에 앉았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리밸런싱도 마찬가지. 자, 3번. 리밸런싱 같은 경우 월화 중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조차도 크게 주가를 찍어 누르는 흐름이 아니라 뭐다? 단기적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상승분에 대한 제한이 살짝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 아쉬울 뿐이지 우리가 뭐 매도할 정도로 큰 리스크 아니에요. 이것도 큰 리스크 아니죠. 그럼 4번은 뭐였습니까? 종전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종전에 대한 부분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는 리스크가 아니죠. 기대감이죠.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지금 고점 아닐까? 매도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주주님들 이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금 아직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명확한 이 신호들만 우리가 캐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도 어려운 거고 100%라는 건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률이 높은 곳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중요한 건 이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은 물량을 받아줬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외인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칠게요. 근데 기관이랑 프로그램은 정말로 이 많은 상승이 나온 만큼 비중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드리자면 뭐 갑자기 이제 주가가 빠진 애들이 좀 있어요. 프로그램이랑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평소에 매도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걔네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리밸런싱 들어간 거예요. 비중 축소에 들어간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비중 축소가 아니라 비중을 늘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섹터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포함되어 있는 이 ETF나 이 비중 자체를 유지를 해주거나 더 늘려주고 다른 섹터에서 비중을 줄이면서 얘네가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은 수익률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이 기관이나 이 외인들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중 유지해주면서 쭉 끌고 가야죠. 얘네가 어쨌든 큰 상승률이 나왔고 수익률을 만들어줬다라고 해도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얘네들의 움직임만 봐도 삼성전자의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SK하이닉스 눌림목 기준으로 200% 넘는 상승률이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100% 초반 나와서 113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 고점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꽤 많이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 간극을 삼성전자는 항상 어떻게 해왔다? 좁히려는 움직임을 보여줘 왔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내려오든 삼성전자가 올라가든 간극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크게 밀릴 만한 리스크도 없고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걸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얘는 리스크를 안 잡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 왔지만 삼성전자 매수에 대한 타이밍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도에 대한 타이밍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거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주주님들 기억나세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하루에 영상 2개씩 찍은 거는 이 뒤에서부터 하루에 2개씩 찍었지만 처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명확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 이 반도체 숏 포지션에 대한 비중이 너무 극대화되고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거 담아볼 만합니다. 담아보시죠. 담으셔도 좋습니다. 담으셔도 됩니다. 아직도 담아도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까지 온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 그림을 여기서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스크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욕을 먹더라도 매도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수급을 다시 한번 좀 보면 공매도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차에 대한 비중은 살짝 늘어났지만 공매도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요. 상환에 대한 비중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넘어와서 보면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골드만삭스 뭐 외국계 증권사 제외하고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뭐 삼성증권 그리고 또 신한투자증권이 여기 있죠. 근데 보면은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매수와 매도 그리고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엄청나게 많이 이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량 자체가 엄청 많이 나오죠. 거래대금이랑. 이게 얘네가 왜 이렇게까지 움직일까요? 얘네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윗골이 단순 우연 아닙니다. 얘네들이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서 움직이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외인들, 기관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 구간에서 제일 많은 비중 실려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 13%의 비중 실려 있는 최고점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윗골이 부분이라는 거야. 근데 33만 원 선에서 얘네가 무리해가지고 이 하단에도 비중 많이 실어놨는데 여기서 물량 더 쓰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써가지고 여기서 이 비중을 받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추후의 움직임들 얘네 보고 있는 거야. 벌써 잡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는 외인들이 안 담는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이 외인들의 비중 정리하는 구간은 어디야? 올라갈 때 정리하죠. 왜 그렇습니까? 미리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이 신호들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걸 우리 주주님들이 놓치시니까 이 나중에 외인들이랑 세력들이랑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결국에는 세력들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것도 좋은데 애초에 얘네가 밑바닥을 어떻게 다져놓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밑바닥 다져놓고 있죠. 5일선과 15일선, 이평선 다시 한번 돌파시켜놓고 이 구간에서 어떤 그림을 만들지는 솔직하게 말하면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움직임을 우리 주주님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요일 시초에 우리가 그럼 뭐 잡아봐야 돼요? 이 신호 잡아봐야겠죠. 신호 공매도 대차 세력들 상환을 하는지 상환 대기 물량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스퀴즈에 대한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매물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갈 거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제가 명확하게 우리 주주님들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쫓아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조건 최고점 얼마 이상의 수익률 만들고 정리시켜 드릴게요. 이런 약속 절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드리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중을 늘린다면 추가 매수 신규 진입을 한다면 어떤 신호를 보고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도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도움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100%는 없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런 내용들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삼성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치고 올라간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들이죠.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기업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